안녕하세요. 아틀란타 CBS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원 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입니다. 날씨가 비교적 푸근한 겨울을 지나고 있는데 최근에 그렇게 푸근한 겨울은 오히려 생각보다 따뜻하긴 하지만 날씨가 그렇게 애매할 때는 차라리 아주 추운 겨울보다는 감기가 더 성행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에도 생각보다 예년보다는 한 두세 배 높은 그 감기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플루, 그러니까 독감 환자 같은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그런 클리닉에 병원에 굉장히 많은 감기 환자가 대단히 급증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개인 클리닉에도 지금 직원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그 독감 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면서 일반적인 감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그 독감 그 예방을 하는 그런 같은 시즌에서 독감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독감 시즌은 대개 우리가 한 11월부터 다음 명년 한 4월까지, 지금 현재 그 2월 달인데 앞으로도 한 2달 정도 더 그 독감 시즌이 지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그때 독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독감 그 예방 주사는 그 인플루엔자 A의 두 종류, B의 두 종류의 그 균을 우리가 그 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그러니까 질병통제본부가 전 세계에 모니터하는 그 타워를 두고서 그 매년 어떠한 그 독감의 균들이 가장 많이 그 창궐할 것인가를 예측하면서 그 두 종류의 그 플루 A, 타입 A 그 두 종류를 정하고 또 두 종류의 타입 B를 정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대개 9월 초부터 그 접종을 시작하는 것이 독감 예방주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독감 예방주사에 호응하셔서 이제 맞았는데 보통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십시오 하는 것 같은 그 계절은 9월, 10월, 대개 10월 말까지는 맞으십시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한 12월까지는 그 독감 주사를 놓는데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독감 그 시즌은 한 4월까지, 북반부에서는 4월까지 가기 때문에 정말로 1월달, 2월달에도 맞기를 원하시는 분은 맞아도 됩니다. 근데 그 맞은 다음에 효과는 한 2주 정도 지나야 효과가 가니까 지금 2월 초중순이라고 치면 지금이라도 맞는다고 결정하시면 한 3월, 4월 2달 정도의 독감의 예방의 효과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차지하고 이제 질문하는 것은 나는 왜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도 감기를 걸리고 독감 걸려서 고생하는 그러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독감 예방 주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타입 A에서 두 종류, 타입 B에서 두 종류, 즉 네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에 관한 예방 주사를 맞으셨기 때문에 독감 그 바이러스는 그 감기 바이러스는 굉장히 종류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와 같이 네 종류의 가장 그 유행할 것이라고 예상한 그와 같은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으셨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맞아도 올해도 감기가 걸리고 감기를 평소에는 안 걸렸지만 이번에 독감 예방주사까지 맞았는데도 독감이 걸렸다 그러면서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아마도 10중 8구는 그 네 종류의 그 독감균이 일으킨 그 감기나 독감이 아니라 그 외에 그러한 그 독감균이나 감기가 일으킨 거로 보시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좀 다른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도 나는 왜 감기나 독감이 걸렸다고 생각하시는 분 가운데에는 그와 같은 그 예방주사에 그 적합한 그러한 그 예방주사를 맞으셔서 마침 그 균이 침투했을 때에 그 몸이 그나마 그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경하게 지나가는 그와 같은 감기처럼 약하게 지나가는 그 독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독감 예방주사를 안 맞았으면 굉장히 많이 아프셨을 텐데 그나마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서 그나마 그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다 혹은 갔었다 하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평소에 안 걸리던 감기가 걸렸다든지
뭐 맞아도 소용이 없다든지 그와 같은 생각하고는 사실은 조금 다른 면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독감이 걸렸을 때는 독감은 어떤 증세를 일으키냐 하면 정말로 갑자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멀쩡하다가 갑자기 그 밤새에 그냥 그 갑자기 목이 아프고 온몸이 쑤시면서 고열이 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그 독감의 증세로 볼 수 있겠죠. 그냥 뭐 콧물이 좀 나면서 기침이 나면서 목구멍이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갑자기 열이 나면서 온 전신에 그 온몸이 쑤시면서 정말 힘이 빠지는, 그러면서 기침이 동반하는 그와 같은 증상이 독감의 시작으로 볼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온몸이 아프면서 목구멍이 하면서 점점 콧물이나 목이 잠기면서 기침이 나면서 기침과 온몸이 아픈 것들이 그 여러 주 동안 한 주, 두 주 이렇게 가면서 온몸이 아팠다가 좀 낫는 듯 하다가 다시 그 기침이 나고 온몸이 쑤시면서 다시 그 시작하는 듯한 그와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그것이 4주, 6주, 8주까지 지속되는 것이 독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무서운 독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으십시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독감이 일단 들렸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와 같은 문제가 되는데, 이와 같은 거기에서 독감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결국은 빨리 그와 같은 그 독감이 걸렸다고 생각될 땐 빨리 의사하고 연락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빨리냐면 최대한 48시간 이내에 독감에 대한 그 치료약을 받으시는 것이 키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이내죠. 그러니까 24시간에서 30시간이면 더 좋지만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독감 그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감이 들렸다는 건 전형적인 증상이 갑자기 멀쩡하다가 목구멍이 아프고 열이 나면서 온몸이 정말로 많이 아픈 것이 전형적인 독감의 증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느낌이 있을 때 빨리 그 주치의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혹은 가까운 얼전 케어나 응급실을 가든지 하여튼 그런 데 가가지고 독감에 대한 검사를 이제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코를 통해서 이렇게 그 코의 점막이나 입의 그 분비물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그 rapid flu 테스트라고 해서 타입 A and B 그 두 가지 독감을 급히 이렇게 응급으로 한 몇 분 만에 그 걸렸나를 판단하는 그와 같은 검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음성으로 양성이 아니라 파지티브가 아니라 네거티브로 나왔다 그래도 만약에 그와 같은 증상이 정말로 그 고열과 온몸이 쑤시고 콧물이 나고 목이 아프는 그와 같은 전형적인 독감의 증상의 환자는 사실은 그 빠른 그 플루 래피드 테스트가 음성으로 네거티브로 나왔다 그래도 아마 약을 복용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복용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테스트를 해가지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과를 모른다 그래도 그와 같은 의심이 있을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약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권하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독감이 걸렸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타이밍이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4시간, 48시간 이내에 적어도 가서 주치의를 만난다든지 클리닉에 가서 독감 처방을 받아서 시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누가 그 치료를 받아야 되냐면 특히 65세 이상 좀 그 연령자라든지 그와 같으면 그 양로원에 계시는 분이라든지 혹은 그 만성 그 폐 질환이 있는 사람 혹은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 만성 간 질환이 있는 분, 당뇨가 있는 분, 신장에 그 심장병이 있는 분, 그냥 단순한 고혈압 환자는 예외지만 이와 같은 분들 또한 암을 앓고 투병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임산부나 막 그 출산을 하신 분들, 이와 같은 지금까지 열거한 이런 분들이 더더욱이나 특히나 그 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더더구나 특히 독감 예방, 독감에 들렸다고 생각할 때는 빨리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주치의를 찾아가셔가지고 독감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열이 날 때 뭐 타일레놀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서 해열을 시키고 뭐 기침을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대증요법이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같은 독감 치료약을 먹는 게 중요한데
그리고 특별한 그 요주의 그 그룹, 지금 나열한 그러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그러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독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전형적인 독감의 그 증세가 있을 때에는 치료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고, 그것이 48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개 전형적인 독감 환자 중에 48시간이 지난 다음에 의사를 볼 때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특별한 우려가 없는 한은 대개 치료를 안 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할 때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러한 위험군에 속한 경우에는 우리가 48시간이 지나도 그러한 독감 예방 치료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너무나 심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48시간이 지났어도 그와 같은 독감 치료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그 독감 치료약은 대개 한 3-4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것이 그 상품명으로 치면 그 타미플루라는 게 제일 그 흔하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그 전서부터 나왔던 건 아마한타딘이라는 그런 약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내성이 많이 생기고 그 타입 A만 적용되어서 더 이상 이제 각광을 받지 못하고, 타미플루라든지 렐렌자라든지 이런 상품명의 2가지 종류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타미플루라는 약은 한 75mg 약이지 하루에 2번, 그러니까 한 150mg을 하루에 먹고요. 그러면서 5일 정도를 5일에서 7일 정도의 치료를 받는 것을 일반적인 치료로 봅니다. 그리고 렐렌자라는 그와 같은 그 독감 그 치료약은 특징이 뭐냐면 그 알약으로 먹기가 힘든 분들이 그 인헤일러로 흡입해서 하는 그와 같은 특징이 있는 그 약입니다. 그래서 복용할 수 없는 분들도 그 독감 치료를 위해서는 흡입하는 거로도 약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복용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나는 필요 없을 거다, 먹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흡입하는 형태의 독감 치료약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복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인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임산부들이 대개 그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볼 때에는 임산부는 특히 독감에 걸렸을 때에는 독감 그 예방 치료약을 먹는 것이 치료를 안 받고서 독감에 따른 그런 후유증과 합병증 때문에 고생하고 그런 것보다는 더 낫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독감 그 치료약은 사실은 클래스 C라고 해서 C급의 그 약입니다. 그래서 임산부에서 좀 우려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단지 C라는 것은 그 인체 실험을 해본 것이 없지만 지금까지의 그 보통 임상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산부도 독감 치료약을 받는 것이 안 먹는 것보다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권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독감의 증세가 있을 때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시간이다, 타이밍이고, 그 타이밍은 48시간 이내에 그 의사를 만나서 치료약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치료가 비록 음성으로 나올지라도 그런 그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밍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자기 집안 식구 중에 남편이나 아내나 애들 중에 누가 독감 환자가 발생했을 때 나머지 식구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는 그 타미플루나 그런 독감 그 치료약을 저희들이 예방약으로 씁니다. 그래서 환자인 경우에는 하루에 2번 이렇게 먹는데, 그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하루에 1번씩 약 한 열흘 정도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감 환자가 있는 그런 가족 내에서 그 걱정되시고 우려되시는 분들은 그 주치의를 통해서 독감 예방에 그 똑같은 약이지만 하루에 1번씩 열흘 동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구들도 그 주치의한테 연락을 해서 그 예방할 수 있는 약을 처방받아서 예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런 걸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그와 같은 치료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독감이 걸리신 분들은 뭐니 해도 결국은 그 휴식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갈 때에는 그 다른 분들하고 한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쓰고 집안에서도 생활을 하시면 좋겠고요. 밖에 나갔을 때도 마스크를 쓰고 특별한 불필요한 그 물건들이나 핸들이나 이런 걸
만지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고 손을 계속 씻고 주위에 있는 그러한 그 식구들도 계속적으로 손을 씻고 구강과 그 손을 계속 씻으면서 그와 같은 위생에 그 철저하게 그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독감 그 시즌에 지금 밖으로 나가고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손을 씻고 구강을 그 청결하게 하시면서 독감 환자가 주위에 있는지 보고 그런 환자들이 있다 그러면 더욱더 조심하시고 혹시 자기가 노출됐다고 생각하고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주치의한테 얘기해서 독감 예방약도 드실 수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냥 부연하면 지금 독감 시즌과 더불어서 또한 그 스토막 플루, 노로바이러스라고 해서 이 같은 바이러스 계통이지만 그 위장 계통에 그 문제를 더 일으키는 그 같은 바이러스가 또 유행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그래서 그것은 독감과 달리 어떤 감기 증상이 있고 열이 좀 나면서 구토와 설사가 온몸의 그 통증과 동반되면서 구토와 설사가 그 주로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와 같은 그 바이러스가 현재 창궐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스토막 플루 혹은 노로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을 또한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대개 그 탈수가 생기니까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고 타일러놀이나 뭐 그 소염 진통제 먹으면서 그와 같은 증세를 치료 완화하면서 쉬시는 경우가 그 치료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겨울을 맞이해서 날씨가 비교적 그 따뜻한 날씨가 연속되고 있을 때 더욱더 이와 같은 감기가 독감이 더 그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겨울이 이제 한두 달 남았는데 이 독감 시즌에 여러분들 위생에 조심하시고 독감 걸리신 분들은 더욱더 몸에서 휴식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빨리 그 24시간, 48시간 이내에 그 약을 치료받기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받아서 복용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독감이 걸린 환자나 그런 분들이 주위에 있는 분들은 독감 그 치료약 중에서 그걸 가지고서 예방약으로 쓰실 수가 있다는 사실 잘 알아두시고 예방과 치료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아틀란타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원 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